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최영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그 문제풀이 과정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 문제풀이 과정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략 예상 문제를 100개를 골랐고요. 기출 지문을 대략 한 250문제 정도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이제 한 군데 모았기 때문에 기출 예제는 대략 한 50개가 좀 안 되는데요. 지문의 수가 뭐 15개, 19개 막 이렇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문제 수는 대략 한 250문제 되죠. 그러면 약 350문제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만 잘 풀면 80점은 무조건 가능. 80점. 제가 장담하는데 80점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심화 이론을 다시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화 이론을 다시 들으시면서 이해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문제를 나는 너무 한 3번, 4번 풀었더니 답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답을 외우는 거지. 문제를 푼다는 건, 죄송합니다.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이게 왜 틀렸고 왜 옳은지를 이유를 하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1에서 3번은 틀렸잖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와 이유를 아는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외워서는 전혀 쓸모없어요. 부동산학개론은 과거 기출문제 지문을 많이 쓰긴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뭐 100문제, 1000문제를 외웠다 하더라도 외워서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미리 이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료를 이렇게 내려받으셔서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도 메모를 하겠죠. 그렇지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메모를 해 두셔야 돼. 그래야 잊어먹지 않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샘플을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1편 1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서설인데요. 자, 한번 보죠.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조심할 것. 틀린 거를 찾는 건지, 옳은 거를 찾는 건지.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표시를 하고 가야 돼, 이렇게. 자, 1번. 자,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그렇죠? 순수과학은 소위 자연과학 같은 화학이나 물리학 또는 수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자, 2번.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포함한다. 그렇죠?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사람이 하는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그 자체가 변해가는 모습이죠. 부동산 현상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렇게 기술, 경제, 법률을 합해서 복합 개념이라 하죠.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3번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보시면 자, 부동산하고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죠. 5번.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최유효 이용은 가장 잘 이용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능률성의 문제예요. 능률성.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왜 틀렸냐? 안전성은 거래사고를 방지하자는 거고요. 능률성은 보다 빠른 업무 처리. 그러기 위해서 소유자는
최주 효용을 지도 원리로 해가지고 다시 이용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주 효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상 문제죠. 자, 그러면 제가 정답도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예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예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 그래서 요거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때, 자, 부동산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라는 이야기네. 그래서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그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이다. 그렇죠? 부동산학의 목적은 활동의 능률화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저 효용을,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활동이 빠르게 되려면 사기 사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기도원리로 삼고 있다. 좋습니다. 자, 2번.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교수를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많이 보셨죠? 김영진 교수의 견해입니다. 좋아요. 옳은 이야기다.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자, 체계된 지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그것을 실무 활동에 응용하는 기술 면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과학성도 있고 기술성도 있다. 그러니까 종합과학의 성격이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해 가기 위해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한 학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5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쪼개봐라. 그러면 소유 활동하고 거래 활동으로 나눈다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6번 질문. 자,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은 이 활동이 뭡니까? 활동. 액티비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주체, 인간.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재반 활동에 차관점을 둔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 다음에 7번에, 자, 부동산 활동에는 부동산 평가, 중개, 권리 분석, 입지 선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며, 이것들은 언제나 고정적인 게 아니고 시대나 나라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럼요. 시대에 따라서 평가 활동이 중요한 때도 있고, 중개 활동이 중요할 때도 있고, 권리 분석 활동이 중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예요. 자, 이제 8번인데,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으로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할 때 그 활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이익이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능률성이 아니고 경제성이다. 여러분, 이 능률성과 경제성을 바꿔서 출제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능률성은 뭐냐 하면 빨리 한다, 빨리. 물론 돈이 돼야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이 안 되더라도 빨리 하는 거예요. 경제성은 뭐냐? 느려도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자죠. 그래서 전혀 다르다. 그래서 8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답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 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여러분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부동산학의 지도인이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렇게 일반 원칙, 지도 이념 이런 것들은 또 일반적 이념의 방향 이런 것들은 기억해 놓는다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것 찾으라. 틀린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의 방향은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이념의 방향이죠. 옳은 이야기다. 세계는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으로는 공사익조의 원리 연결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효율적 관리의 원리, 그 다음에 건강가치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래서 이거는 짝짓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다. 자, 3번. 자, 부동산 활동 중에서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그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좋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4번.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그렇죠. 이 중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 전반에 걸친 합리적 선택의 원칙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거는 안전성이 아니고 경제성이죠. 일단 이건 확실히 틀린 걸 알 수 있죠. 왜? 안전성은 거래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5번에 4번 틀렸네. 5번에 자, 부동산학은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한다.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예요.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자, 실무상 거래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크게 의식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거래사고 그러면 그게 안전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7번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위험할 수 있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반대로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은 작업이 좀 느려져. 그래서 둘은 반비례 관계죠. 8번.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으로서 경제성의 원리는 평가 보고서 작성 시 원리이다 했는데, 이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경제성이 없죠. 뭐였어요? 전달성이죠. 경제성 대신에. 그래서 평가 결과를 신속하게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이 말이죠. 첫 번째 강의였는데 예상 문제하고 이렇게 기출 지문으로 나눠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럼 또 기출 지문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